매생이 클럽 매운맛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지냈어요? 와,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역사논술 한번 다시 펴보세요. 역사논술 쓴 거. 대단하지 않나요? 선생님은 쓰라고 말해놓고 좀 어렵지 않겠나,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나라고 걱정을 했는데요. 선생님 걱정 왜 했어요? 네, 걱정을 절대 할 필요가 없었어요. 혹시 검색을 많이 했었나요? 부모님이 도와주셨나요? 글을 정말 잘 썼더라고요. 네.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친구들한테 내가 지금까지 너무 쉬운 미션을 내지 않았나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려워지나요? 그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잘 쓴다고 갑자기 어려운 미션 내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잘 쓸수록 더 단단하게 다지고 훅 점프해서 올라가도록 합시다. 네. 우리 이번 매생이 클럽 8월은요. 내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글쓰기, 나의 주장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보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단단하게 다져가도록 할 거예요. 네, 오늘은요, 선생님이 키웠던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실은 키웠다기보다는 잡았던 동물이 맞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잡았던 동물을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잡아요? 동물을? 네. 선생님은 어릴 때 굉장히 시골에 살았고, 그 시골에서는요,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어릴 땐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우리 집에 텔레비전도 없었어요.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셔서 집에 안 계셨고, 집에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딱 하나. 네, 책을 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일기를 쓰거나, 그거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럼 집에 있기 심심할 땐 뭘 하나요? 네, 선생님 집 바로 옆에는요, 풀숲이 있었어요. 시골이니까. 그러면 풀숲으로 들어가요. 뭘 가지고? 비닐봉지를 가지고 풀숲으로 들어가서요. 풀숲 사이를 뛰어다니는 메뚜기와 방앗개비를 잡아서 봉지에다가 담는 거예요. 담아서 봉지가 막 그득하게 가득해요. 묵직할 정도로 많이 잡으면 집에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이렇게 큰 약간 과자통 같은 플라스틱 통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붓고 그 메뚜기들이 막 뛰어오르는 모습을 구경을 해요. 구경을 한참 하다가 이제 메뚜기들이 그 안에서만 있으니까 숨이 차기도 하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네, 풀을 갖다가 넣어줘요. 먹으라고. 그러면 메뚜기들이 막 그걸 먹어요. 먹는 모습을 보다가 메뚜기가 왠지 좀 힘이 없고 이제 지쳐 보이면요. 다시 그 통을 들고 가서 풀숲으로 가서 메뚜기들을 다 풀어줘요. 그리고 다음날 또 뭘 할까요? 네, 또 비닐봉지를 들고 풀숲으로 또 나가요. 가서 또 메뚜기를 잡아요. 메뚜기는 평 하고 잘 뛰는 높이뛰기 선수이기 때문에 잡을 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살금살금 다가가서 굉장히 섬세하게 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잡으면 바로 봉지에 넣고, 봉지를 이렇게 벌리면 메뚜기가 다시 튀어나가기 때문에 메뚜기를 꼭 잡고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고요. 그 메뚜기를 집에 데려와서 구경하는 날도 있고, 비닐봉지를 이렇게 잡고 구경하다가 바로 놓아주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비닐봉지를 들고 잠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여름이 되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잠자리 있죠. 그 잠자리들을 날개를 살금살금 다가가서 날개를 탁 잡아서 네, 또 비닐봉지에 넣어요. 그렇게 해서 막 10마리, 20마리 잡으면요. 그 잠자리를 가지고 또 집에 와서 투명한 비닐통에다가 다 부어놓고 잠자리가 그 안에서 노는 모습을 구경을 하다가 잠자리가 좀 이제 힘이 없어 보이면 다시 가서 하늘에 날려줘요. 선생님은 매일 그렇게 하고 놀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메뚜기와 잠자리 잡기에 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선생님 집에 진짜로 선생님이 그렇게 잡은 동물이 아니라 선생님 집에도 강아지 기억나죠? 재롱이. 네. 재롱이라는 강아지가 선생님 집으로 오게 됐어요. 선생님이 재롱이에 관한 이야기는 순한 맛에서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재롱이는 항상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사랑스러운 강아지였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선생님은요, 메뚜기도 아니고 잠자리도 아니고 재롱이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니고 선생님이 키우고 싶은,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싶은 동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원숭이예요. 선생님이 작년에 동물원에 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동물들이 있었지만 원숭이가 가장 사랑스럽고 지금도 막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숭이를 특별히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도 그 원숭이 모습을 계속 돌려보는데요. 선생님은 띠가 원숭이 띠이기도 하고요. 원숭이가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원숭이를 집에 데려오고 싶고 우리 집에서 원숭이를 키우고 싶고 선생님이 밥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여기다가 원숭이가 딱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다가 막 선생님을 막 이렇게 장난도 치고 다시 이쪽 어깨로 옮겨가서 막 여기서 장난치고 선생님이 앉아서 쉴 때 같이 옆에서 원숭이랑 같이 쉬고 네, 그리고 운동할 때도 같이 나가서 막 달리고 그렇게 하면서 원숭이랑 같이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숭이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려면 가족들을 설득해야 되고 원숭이를 구입해야 되고 원숭이를 길러도 되는지 허락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원숭이를 키우는 일은 불가능하겠지만 선생님 마음속에는 원숭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아요. 우리 친구들도 마음속에 지금 나 이 동물은 꼭 우리 집에서 키우고 싶은데, 같이 우리 가족으로 살고 싶은데, 나 이 동물이랑 같이 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동물이 아마 있을 거예요. 원숭이일 수도 있고요, 사자일 수도 있고요, 거북이일 수도 있고요, 달팽이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펭귄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치타일 수도 있고, 또 오랑우탄, 침팬지, 기린, 코뿔소, 이런 타조,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누구나 내 상상 속에서는요, 다 우리 집에 올 수 있어요. 내가 한 가지 동물을 정하고요, 가장 같이 살고 싶은, 우리 가족이 되어서 같이 살고 싶은 한 가지 동물을 정해서요, 저는 원숭이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원숭이와 함께 살고 싶은 이유는 다음에 세 가지와 같습니다. 라고 해서요, 원숭이랑 같이 살면 좋은 점, 원숭이와 같이 살고 싶은 이유를 세 가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원숭이와 같이 살면 매일 같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사실 혼자 하면 너무 지겹고 재미가 없죠? 그때 원숭이와 같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면 신나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숭이와 함께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실제로 원숭이랑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할 수도 없을 것 같지만, 원숭이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오고 싶고, 원숭이랑 같이 살면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내가 생각해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엄마 아빠를 설득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엄마 아빠, 원숭이를 우리 집에 데려오면 이런 점이 좋을 것 같아요. 꼭 원숭이를 데려오고 싶어요. 라고 엄마 아빠, 그러니 제발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있으니 제발 원숭이를 우리 집에 데려오게 해주세요. 라고 설득하는. 강아지를 데려오고 싶다면 강아지를 데려왔을 때 좋은 점을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요. 네, 고양이를 데려오고 싶다면 고양이랑 같이 살면 이런 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세 가지의 좋은 점을 생각해서 이 글을 읽은 사람이 엄마 아빠가 읽으시고, 이 글을 보니까 강아지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우리 강아지 한번 키워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다만 내가 설득하는 글을 쓰기는 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짜증을 내거나 내가 글을 썼으니까 지금 당장 강아지 한 마리 사줘! 막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걸 글로 표현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짜증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쵸? 네. 그리고 선생님처럼 원숭이처럼 현실 가능성이 조금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원숭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좋은 점을 생각해서 어떤 점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원숭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힘 있는 글쓰기, 논리적으로 이유를 들어서 설득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이유를 들어서 잘 설명해야 되는지를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미션 댓글. 오늘의 미션 댓글은요, 네, 자기 이름 쓰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뭐뭐뭐를 우리 가족으로 삼고 싶습니다. 어떤 동물 중에 뭐뭐뭐 호랑이가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동물 이름을 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실제로 글을 쓸 때는 네, 호랑이가 우리 가족이 되어야 하는 이유
이 정도로 제목을 정하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이렇게 해서요. 호랑이가 우리 가족으로 반려동물이 되면 좋을 것 같은 점을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우리 친구들이 어떤 동물을 선택할지 진짜 기대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파이팅! 시작!